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족분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5번째 성토대에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성토하고 있는 이 여순환경 사건이 왜 지연되고 있고 보고서 기획단의 뉴라이트 들로 의원들이 구성됐는가 하는 것은 누누이 제가 강조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가 이승만 정신계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승만을 부활함으로써 생겨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승만 정신계승을 걸고 이렇게 70년 전에 이승만의 민중학살을 자행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악독한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승만을 추앙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남북이 분단되고 2000년대에 6.15 공동성명 이후에 화해로 남북이 가고 있었고 또 일부 많은 남북 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정착됨을 보수 세력들은 대단히 자기들 생각으로는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고 당시 이승만이 내걸은 남북 통일 정책은 북진 통일이라는 무력으로서 북을 제압을 하고 해방을 한다는 북진 통일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회담이라든지 남북이 서로 손잡고 산다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처단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죽산 조봉암 진보당 선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의 14연대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가 부당한 항명을 하고 명령에 항명을 하고 제주도 파병을 거부한 데서 발단된 여순환경을 국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인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통계에만 1119명의 통계가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만의 민중이 전국에 걸쳐서 학살된 사건을 역사적으로 밝히게 되면은 이승만 정신계승을 올바르게 집행해 갈 수가 없는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도 일부 좌익 세력들의 군인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에 협조한 사람들은 전부 부역자로서 빨갱이로서 손가락총에 의해서 학살함과 같이 그러한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자기들의 국정기조에 도움이 되고 배후에서 그것을 미국은 상당히 부추기고 있지 않는가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승만의 정신 개성을 내려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이대한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을 하고 동상을 세우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이승만이란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또 그가 행한 행적이 과연 우리 민족 사회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간략하게 연도별로 잘라서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첫날로서 이승만이는 알다시피 조선조의 양반 출신으로서 양녕대군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번 과거에 낙방을 하지요. 한 후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독립협회에 가담을 하고 형무소 생활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고종 황제의 추천에 의해서 미국으로 기독교 세력들의 원호 하에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마 우리 개화기에 들어와서는 제1세의 유학생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다가 다시 허버드 대학으로 갑니다. 허버드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아마 조선인, 그 당시는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학위 취득에 문제가 많습니다. 허버드에서 도저히 실력이 딸리니까 겨우 석사 과정은 끝마치면 박사 과정을 마칠 수가 없어서 미국의 기독교 장로회의 협조 하에서 프린스턴으로 가서 프린스턴에서 뭐냐면은 절대적인 보호 속에, 지지 속에서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 있는 교민 사회에서는 인락 저명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한답시 하고 자기가 행세를 합니다. 다가 알다시피 우리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죠. 그 1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배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가서 그 사탕수수 밭에서 낮에는 그 가혹한 노동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서 국민회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훌륭하신 박용만 선생이 독립운동 단체인 국민회를 하와이에서 조직을 합니다. 조직에서 왜냐하면은 목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면서 이 박용만 선생은 상당히 교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듯이 형무소에서 일제에 체포돼서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십니다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박용만 선생의 명성이 뜨니까 하와이로 건너옵니다. 이승만이가 하와이로 건너와서 박용만이 보도 나이가 많으니까 박용만이가 형님처럼 모시면서 극진에게 대접을 하고 보호를 합니다. 와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를 합니다. 그게 상당히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나중에 CIA 보고서에 의하면 이승만을 CIA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빙자하고 개인의 사리사욕과 영달을 위해서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규정을 할 정도로 CIA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성격의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중요한 박용만 선생한테 정보가 들어옵니다. 1917년 일본 군함이 하와이에 두 척이 기항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박용만 선생은 이게 찬스다. 그러면 이 군함을 폭침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비밀 계획을 세워서 이승만한테 상의를 합니다. 하니까 이승만은 이 정보를 밀정이 돼 가지고 하와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박용만 선생.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에 의한 독립운동하고 국부로 모셔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든지 과거의 정권들이 독재 정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하나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 그때의 박용만 선생의 계획이 성공이 됐더라면은 일제의 패망을 좀 더 앞당기는 어떤 그 모멘트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양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게 좌절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본토로 돌아와서 알다시피 1904년 을사보호조약을 맺을 때에 일본 공사로 있던 스티븐스 의란이 상당히 악질적인 미국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을사보호 체결하는데 상당히 공로가 큽니다. 그러니까 장인환 선생과 전용원 선생이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승만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민들이 이승만한테 변호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를 거부합니다. 이게 지금 이승만의 민낯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이승만이가 독립운동가인가? 과연 조선 사람의 양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의심 않을 수가 없죠. 이승만은 이러한 반민족 행위를 아무 꺼리낌 없이 미국에 있으면서 자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의 반민족적이고 완전 거짓된 행각에 속아서 이승만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항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승만의 찬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의 진상규명과 진상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문제 제기와 법적 재검토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상조사 기획단은 여순 11구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극우 편향적인 기획단이며 이러한 기획단은 즉각 해체해야 되고 2년경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진실 규명을 하는데 외부 영역을 한다는 것은 언어타단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주 4.3 사건도 전문위원 5명과 조사관 15명으로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지금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순 11구 사건은 진상조사 전문위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이 모든 일이 해나갈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리고 여수 부천 11구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또 이승만이를 지금 현재 지정관을 찍었다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지금까지 한 75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 조용히 좀 하고 있더니 지금 다시 이 엉터리 같은 이 정부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은 길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실하게 배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수사건 위원회는 역사인식을 그대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남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21년 6월에 있었던 국회를 통과한 진상규명 그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고 사건으로 지금 이 위에 건물에 보니까 여수 순천 11구 사건위원회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쟁으로 바꿔야죠. 지금 그 모든 것을 희화하고 폄훼하려는데 이들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4월 총선의 심판에 대비해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유명무실화하고 극우 인사들로 재편성해서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그들의 야욕에 부합하는 역사인식으로 퇴행된 역사인식 자체가 없는 이 무지막지한 토갑적 정권이 지금 민족적 원한을 다시 백지화하고 여순 사건 특별법과 시행령, 정치적 중립인사 여순 전문가로 당장 교체하라! 교체하라! 투쟁!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뉴라이트 구구 인사와 군사 표창위원 즉각 교체하라! 투쟁! 이대로 하겠다면 윤석열 정권 각오하라! 투쟁!